중장년층을 위한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라디오 서울의 가장 핫한 프로젝트죠. 오늘 방송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1650 홈페이지로 들어가셔도 바로 접속하실 수 있고요. 또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가 아닌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신 분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의 남자, 오늘은 좀 거창하게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건강한 남자 라이프스타일 코치, 그리고 또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을 가지신 브라이언 전 코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브라이언 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예, 일주일 잘 보내다가 오늘 아침에 아주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살다 보면 소동이 항상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은 제 지인, 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위산 역류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질문도 가져오고 그래서 오늘 박사님 모셔서 하는 시간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쵸. 예. 근데 중간에 또 도와주시는 분이 제가 잘 쓰는 농담인데 희끄덕 하셨어요. 정신이 희끄덕 하셔가지고. 희끄덕이 아니라 이 마음이 희끄덕. 그러셔가지고, 이게 빵꾸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어차피 인생은 당황의 연속이니까. 그럼요. 우리가 유연하게 또 가면 되고, 여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무조건 계획대로 가는 것에, 우리가 또 익숙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서 그렇다고 주제가 벗어나진 않아요. 네. 사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그걸 땡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산 역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상하게 나이 들면은 위가 자꾸 위산이 역류가 돼요.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많아요. 주변에도.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건 거의 어떤 분들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그래서 손에다가 뭐 제산제. 맞아. 이제 갖고 다니세요. 늘. 밥 먹으면 그거 드시는 거야. 그리고 이거 원래 미국 사람들 다 이렇게 먹어. 펩토비스몰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써요. 의뢰에 있는 일이라고. 오버 더 탑으로 쓰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져요. 왜냐하면 버릇이 안 고쳐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도 안 고쳐지는데 산을 억제하는 약을 계속 먹으니까 그 당시에는 괜찮지만은 이게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임시방편이라고 임시방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질문을 하고 또 영구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까 기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일단 잠깐 스톱해놓고 스탑. 그 다음에 사실 거기서 어떤 의술적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복부 비만이에요. 위산 역류의 가장 큰,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요. 배가 튀어나와 있으면은 압력이 팽배해져요. 그러니까 이 배가, 근데 음식을 먹으면은 배가 압력이, 복압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배가 나오죠. 그럼 복의 압력이, 복압이라고 그러죠. 복압. 그게 강해져요. 그러니까 얘가 위로. 팽창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위를 계속 압박을 하니까는 위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 비만과 위산 역류는 친구예요. 사실은 되게 친해요. 걔들 절친이에요. 아니 절교해. 절친이에요. 손절해야 되는데. 참 그래서 그게 괴로워요. 같이 따라다니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복부 비만은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나타나요. 운동을. 제가 아시는 분도 있어요. 운동하면은 제가 아시는 분이 헐크 형님. 근육 좋아요. 근데 복부도 비만이 상당히 심해요. 왜냐 운동 편식을 하니까. 니 막 뒷골이 와닿으시죠? 그 운동을 할 때 편식을 하세요. 그래서 형님, 기왕이면 전신 운동 좀 하시고, 내가 무슨 소리야? 다른 데는 다 들어가, 배가 안 들어가. 배 운동 뭐 하시는데? 나 그냥 해서 여기 나오면은 그냥 윗몸 일으키기 100개씩 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배가 왜 안 들어가지? 잠깐 우리가 복부 운동의 그 최고봉을 사실은 윗몸 일으키기로 해서 완전 잘못된 상식. 진짜? 완전 잘못된 상식이에요. 일단 저도 배 좀 빼야겠네. 그러면 일단은 윗몸 일으키기를. 그러니까 그거는 심리적인 운동 방법이지 실제로 몸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오히려 허리를 다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부 비만의 뱃살의 정체를 좀 파헤치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부분 감량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데만 핀포인트해서 거기만 빼야 되겠다. 싶어요. 이런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건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브라이언 코치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변에도 매일 걸으세요. 하루에 저는 8,000보, 10,000보씩 걷습니다. 60대 이제 초반이신데 지인분이신데
근데도 배는 안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걷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나요? 좀 그렇죠. 이제 잘못된 방법일 수 있을까? 잘못된 방법이라기보다 방법이 아. 내가 목적을 하는 방법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네네네. 차이점에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뱃살을 만약에 빼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전체적인 몸에 있는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 뱃살만 핀포인트가 안 돼요. 그래서 배를 막 때리시는 분도 아니, 뭐 되게 다양한 동네별로 이게 네. 저 민간 운동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배도 어디 때리고. 체육관 가면은 벨트까지 배만 계속 네. 덜덜덜덜 하시는 그리고 분들이 막 있고. 꼬집어라고. 근데 그래서 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방법은 네. 사실은 뱃살을 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와, 우리가 좋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음.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네. 걷기가 중요해요. 걷기가. 아, 일단 걷기는 기본이 돼야겠군요. 근데 이제 걷기도 좀 아. 재밌게 걸어야 돼요. 뭐냐면 걷기를 하실 때 그냥 걷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허슬렁 걷는 거는 몸에는 좋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그 스텝에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아, 내가 오늘 2,000보 천천히 뭐 3,000보 걸었어. 아니 뭐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목적이 오늘의 목적은 뱃살이에요. 목적이 내가 뱃살을 좀 빼고 싶다. 아. 그리고 체지방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목적 의식을 갖고 걸으셔야 돼요. 일종의 파워워킹을 좀 하시는 거예요. 팔을 파워. 크게 흔들면서 팔도 크게 흔들고. 크게 흔들고 그때 걸을 때 그냥 걷지 마시고 배에다 힘을 주고 걸으셔야 돼. 약간. 배에다 힘을 예. 주고. 그러니까 배에다 힘을 계속 준다는 얘기 뭐냐면 네. 그 뱃속에 이 근육에 힘을 준다는 얘기는 에너지 소모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허리를 펴고 배에 힘을 주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사실은 나도 모르게 에너지 소모를 계속해요. 그쵸.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좀 나요. 맞아요. 근데 완전하게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땀도 안 나고 추워요. 에어컨 켜놓고 있으면. 근데 계속 이렇게 경직된 모습이나 근육을 세우고 경추를 똑바로 하고 배에 힘을 주고 있으면은 한참 있으면 힘들어요. 열이 나고. 열 나고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걷는 것도 첫 번째 중에 파워워킹을 해라.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좀 어드밴스인데 사실은 인터벌 러닝이 되게 좋아요. 살 빼는데. 인터벌 러닝. 30초를 제자리에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90초를 천천히 걸어요. 30초를 열심히 뛰어요. 90초를 열심히. 그래서 그게 사실 요즘 최근에 가장 핫한 살 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인터벌 러닝을 하면은 무릎이 나가요. 잘못하면. 그쵸. 그래서 러닝이니까. 예, 네, 좀 특히 30초를 격하게 뛰어야 되잖아요. 숨이 차도록 미친 듯이. 그러니까 육상 선수가 뛰듯이. 그래서 이거는 무릎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걸 하시고 싶으면은 무릎에다가 이 프로텍션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끼는 거. 무릎 보호대. 무릎 보호대를 딱 차시고 자기 속도에 맞도록. 그러니까 숨이 찰 정도로 30초를 뛰다가 그다음에 90초를 걷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한 5, 6회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효과를 보려면 30분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30분 이렇게 하고 나시면은 쓰러져요. 난리 나겠는데요? 쓰러져요. 그러니까 본인 그거에 맞춰서 그쵸. 본인이 내 할 수 있는 컨디션. 거에 예. 맞춰서 그렇지만은 할랑할랑 걷는 거는 소화 순환이나 소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내가 살을 빼려고 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약간 그렇게 디자인하셔도 될 것. 나는 좀 무릎은 안 좋기 네. 때문에 뛰는 건 좀 그러니까 네.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인터벌을 2대 네. 30초는 좀 빨리 걷다가 네. 또 조금 천천히 좋아요. 걷다가 빨리 걷다가 그러니까 숨이 찰 정도로 제자리에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게 혹시 프랭크라는 거 하세요? 플랭크 좀 또 그게 한동안 또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어 근육만 해가지고 좀 하다가 이게 왜 멈추게 되냐면요. 거울을 보고 제가 하다가 이게 맞는 자세일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된 자세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그냥 좀 멈추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뭐 그건 맞는데 그걸 보면서 한다고 해도 내 자세를 누군가 잡아주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코치분이 계시면 예. 프랭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복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프랭크는. 그럼요. 프랭크로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오랫동안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복근 근육을 많이 써요. 네. 내가 어떤 자세로 프랭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복근이 쓰여지는데, 어떤 분들은 복근에 힘을 하나도 안 주고 프랭크를 하세요. 팔만 가지고. 팔만 덜덜덜덜.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허리가 이렇게 휘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프랭크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오히려 굽는 느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 여기가 지금 힘을 다 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하고 가슴 전체가 다. 그럼 여기가 다 딱딱해져야 돼요. 근데 이걸 보통 플랭크 할 때 이제 플랭크 자세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예, 바닥에 팔을 대고 똑바로 팔을 되고. 똑바로 대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보니까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일단 또 다리도 저는 그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팔에 고정하려.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여기가 힘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요. 이렇게 그 등판이 오히려 힘이 들어가야 돼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럼 여기가 탄탄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뭐 식스팩을 만드는 거 그건 부수적인 효과고 몸 전신을 다 자극을 해요. 플랭크가요. 그래서 전신 운동이에요. 와. 그래서 전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나면 전신에서 사실 제대로 하고 나면 다 땀이 나요. 몸 다리서부터 머리 발끝까지 다. 한 그 시간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그러니까 좋을까요? 시작은 30초부터 시작하세요. 30초부터. 그리고 보통 이제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고 그러면 좀 하시는 분들은 뭐 2분 정도 하세요. 근데 2분 버티기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 해요. 5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5분도 하고 오래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왜냐면 꾸준히 하셨으니까.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이 전신 운동 중에 하나예요. 플랭크가요. 프랭크가요. 그래서 그게 좋은 아. 거예요. 일전에 한번 그 유튜버 70 몇 세 예전에 이제 디자인 네. 하시고 그분도 아주 건강하신데 자기는 그냥 다른 운동 안 하고 플랭크만 한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거는 정리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트레이너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운동 하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니 70대한테 다른 운동하고 마지막에 정리로 그러니까 그분이 지혜로우신 게 참 슬기로우신 분이세요. 자기 나이에 맞춰서 내가 왜냐면 프랭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면 몸이 되게 단단해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자기는 뱃살이 없다고. 뱃살도 없고 단단해져요 몸이. 오. 다리도 그렇고 전신 근육을 다 써야 돼요 이게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하셨어요. 브라인 코치가 어느 정도 코어가 있으면 내가 잘 넘어지지도 않고 안 넘어지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균형이 잡혀 이게 다 코어입니다라고 네.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제일 좋은 운동이 프랭크예요. 절대로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온몸 일으키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윗몸 일으키기 진짜 잘못하면 막 목이 며칠 동안 좀 그 미국 군대에서는 이미 금지를 하고 있어요. 온몸 일으키기 못하게 하고 있죠. 체력장 때 그거 했잖아요. 이거 잘못한 거죠. 그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체력장 때 할 때는 저희가 10대니까 상관없어요. 그쵸. 워낙에 근력이 좋고 파워가 좋은데 그걸 이제 미국 군인도 그걸 안 해요. 다 프랭크로 다 어, 바꿨어요. 플랭크로. 그리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몸의 무빙 파트 중에서 관절이 제일 위험해요. 등뼈, 관절이라는 관절을 것이 이제 약간 이렇게 그 구부러지는 그런 이런 쪽, 뼈, 뼈, 무릎, 예. 엘보, 뭐 허리도 어떻게 보면 관절이 숙이니까. 관절이죠. 예. 이런 운동에 과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드시면 이게 변형이 오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심각하게 돼서 제가 역기 같은 것도 잘 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엘보나 허리나 무릎에서 나가요. 근데 프랭크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이 이제 저도 사실 이게 가끔 저도 아침에 이거를 하다가 네. 까먹어요. 까먹어? 해야 되는 빼먹어요. 운동인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매트를 깔고 요가 매트를 깔고 저희 이제 사모님 이제 아침 준비해 놓고서 이제 아침 우리 사모님 아침 루틴을, 식사하시면 이제 제가 이제 운동 시작하시나요? 옆에 누워서 예. 이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누워서 오른손으로 왼쪽을 닫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거. 예. 예. 그걸 교차로. 자전거 크러치라고 그래요. 크런치. 어.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힘들고. 그럼 다리 올리고 팔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엇갈리게 그렇죠. 같이. 그렇죠. 잘하시네요. 누워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한 50개 정도 하는데 그것도 약간 복부는 복부가 운동이 옆구리살, 되죠. 옆구리살. 그렇지. 옆구리살을 자극해줘요. 우리 여기 그래서- 벨트 하나씩 예. 들고 다니거든요. 벨트는 좀 나아요. 손잡이도 있어요. 손잡이. 그래서 하여튼 네. 이건 앞뱃살과 옆구리살에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그거 해서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치. 실제로 거기 근육도 강화가 돼요. 그러면서 근육이 강화가 되고 거기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는 이제 그런 살이 좀 줄어드는 느낌, 이제 연소가 되니까 그렇겠죠. 패트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중에 운동이 이제 3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쿼트. 스쿼트 몇 개 하세요 요즘에 하루에? 스쿼트 요즘 양치하면서 아침에 한 10개 정도. 큰일 났네. 자꾸 아니 줄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만약에 아무 운동도 못한다 그러면 스쿼트를만 하십시오.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 플랭크는 어디 이렇게 약간 이제 엎드려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니까 이게 좀 장소를 구해봤지만 스쿼트는 장소 구애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있는 데만 엘리베이터 좀 피하고. 기다리다도 해요. 저희 집이 정말. 저희가 고층 아파트 고층 콘도에 살아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은 네. 제 층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보통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25개, 타서 25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는데 50개를 해요. 그냥 해요. 그냥 CCTV 있어도. 왜냐하면 그러면은 하루에 2번 타면은 100개 하는 100개.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해서 최소한 저는 이 스쿼트가 왜 좋냐면 스쿼트를 하루에 한 200개 정도 하시잖아요. 깊이 내려가든 깊이 안 내려가든 그러면은 한 5-6가지의 성인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뭐 뱃살,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다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무릎이 좀 안 좋으셔서 스쿼트 나는 조금 힘들어요 하셔도 그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깊이 내려가지 네. 않으셔도 괜찮아요. 의자를 잡고 하신다거나. 그 서서도 깊이 안 내려가셔도 엉덩이만 좀 이렇게 계속 무릎이 아프지 않은 선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저는 시니어들한테 권장하는 게 스쿼트처럼 좋은 운동이 없어요. 이걸 때 되게 하체 두려워하세요. 운동이기도 하면서 복부 비만도 하고 전신 운동도 되고 이걸 하시게 되면 어차피 스쿼트를 잘 하시게 되면 다리, 하체, 무릎, 정강이, 발, 허리, 엉덩이 다 힘을 잘 써야 돼요. 그럼 나중에 보행에도 도움이 돼요. 스쿼트를 열심히 하시면 넘어지지 않는 단단한 하체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장하는 거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푸시업. 푸시업. 푸시업 몇 개나 하세요? 안 하시죠, 요즘? 뭐 푸시업. 이 벽으로 하죠. 벽으로. 벽 잡고 몇 개나 벽은 하시는데? 해요. 벽은 20개씩 한 2번 정도는 해요. 네, 아침에 근데 안 하면 좀. 눈이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초점이 죄송해요. 흐시는 게 근데 좀 하다가 또 안 하다가 푸시업도 생각나면 하고. 이 푸시업하고 스쿼트만 2가지만 열심히 하셔도 사실은 시니어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푸시업을 하루에 100개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푸시업을 하루에 죄송하지만 500개를 내요. everyday. 중간중간 계속. 뭐 그렇게 할 때도 그래도 있고 그 시간을 좀 넣어 두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잠깐 쉬는 시간에 그냥 아무 때나 하시는 건 아니고 그 500개를 내가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 늘 머릿속에 있어요. 500개를 못하는 날은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그럴 때는 집에 가다 엘리베이터 잡고도 해요. 뭐든지. 어떻게든 채우는구나.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푸시업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전신 운동의 일부분하고 똑같아요. 푸시업을 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신으로 다 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행사에서 잠깐 푸시업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어떤 분 우리 그 노익장 네, 우리 80세 우리 네, 파랑남, 잘 하시는데 예. 그분은 팔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푸시업을. 그게 되게 위험해요. 푸시업은 팔로 한 전신 몸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바닥을 애인 삼아서. 아까 플랭크가 우리가 등을 네. 더 힘을 주고 그 배에 힘을 주고 해야 된다고 했듯이 그러니까 팔은 잠깐 거들 뿐이네요. 팔도 인게이지가 그쵸? 많이 되지만은 예,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깨, 숄더, 상체가 다 쭉쭉 들어가서 이 어퍼 바디를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슴을 곧게 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슴이 줄어들면서 벌어지는 병들이 이 목 디스크, 목이 아프거나 협착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푸시업을 똑바로 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일단 푸시업이 주는 게 뭐냐면 되게 많은 성취감을 줘요. 다른 것보다. 그쵸. 다른 운동에 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좀 이상한 사람 같지만 저희 회사 빌딩 앞에 나가면 이렇게 빈 공터가 있어요. 물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분수대. 예, 그럼 점심시간에 이렇게 나가서 아무도 이제 사람 봐도 전 거기서 그냥 푸시업 혼자서 물 한 병 들고 와서 푸시업 한 300개 정도 하고 들어와요. 한 400개도 진짜요? 하고. 그래봤자 시간이 뭐 10분에서 15분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나면 되게 많은 성취감도 주고 쌓였던 스트레스, 콜티졸, 스트레스 다 없어져요. 그 숫자에만 몰두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푸시업은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없다. 아니 저절로 이런 좋아지지 핑계를- 않아요 몸이. 그 제가 그러잖아요. 브라이언 씨 뭐 이렇게 저는 참 그게 다 당황스러운 게 제가 지난번에 갤러리아 코리아탄 플라자 갤러리아에 네. 그 음식을 투고하러 갔던데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시는 거, 브라이언 씨 그러는 거예요. 방송에서 보셨구나. 네. 그러더니 와서 막 더듬으시는 거야. 팔도 주무시고 막 좋다 뭐 이러고 사람 몸을 많은데 만져. 거기서 막 그냥 더듬으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랬죠. 애청자니까 제가. 그쵸. 근데 너무 좋아요. 막 그러시는데 감사하죠. 감사한데 하여튼 저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들고 있다가 완전히 거기서. 근데 그런 것들도 그래요. 그렇게 저는 뭐 특별하게 역기나 이런 걸 들지 않고 우리 시니어들이 그냥 틈틈이 그냥 생각에 포커스를 바꿔야 돼. 생각을 갖다가 뭐 나는 오늘 뭐 옆집에 개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루틴에 집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늘 이거 100개, 200개 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 내가 이걸 했을까? 네. 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도 덜 드셔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약을 줄이는 게 사실은 그걸 계속 하시면은 당뇨약이나 이런 걸 되게 줄일 수가 있어요. 수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탕수육을 딱 먹고 딱 혈당을 재는데 혈당이 정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혈당의 변화가 네. 없으니까. 혈당 근데 수치. 운동을 많이 하고 그렇게 그런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탕수육 군만두 먹고 딱 찍어도 안 나와요. 우리가 참 예, 저 연습을 먹자고 했어요. 하는 건데. 이거 진짜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형님이랑 같이 세 명이서 와서 옛날에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네. 그분은 항상 혈당 재는 걸 갖고 다니세요. 아, 혈당이 좀 있으시구나. 걱정이 되니까 걱정이. 당뇨약 드시니까 찍어보시는 거예요. 약을 먹었대. 그래서 찍었는데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딱 찍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같이 너, 먹었는데. 네, 너 뭐야? 너. 너 나보다 2배 먹었잖아. 그래서 제가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먹었으면 저는 벌써 마음이 급해. 야, 큰일 났다. 빨리 들어가가지고 이거 푸시업이라도 한 100개, 200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스쿼트 좀 해야 되겠다. 스쿼트는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다 하고. 뭐 난 하다 맛있는 하고. 거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근데 거기서 문제가 나와요. 그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도 젊었을 땐 가능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헐크 형님 운동 진짜 하루에 2시간씩 하는데 복부 비만을 못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술 드시고 혹시 술- 그럴 수도 술은 안 있나? 드세요. 술은 안 드세요. 음식을 빨리 많이 드세요. 아. 그래서 형님 좀 그만. 아니 음식을 왜 이렇게 빨리 드시냐고. 저도 빨리 먹거든요. 근데 저는 비교도 안 돼요. 그냥 앉으면 벌써 그냥 없어져요. 그리고 야 가서 나 2시간 또 운동할 거야. 그래도 안 돼요. 나이 배는. 드시면 배는. 그래서 지금 음식이 이렇게 제가 뭐 잔소리해서 운동 다 하셨어. 근데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뭐냐? 한 가지 음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네. 결국은 예, 음식이 결국은 또 음식으로 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의 그 메뉴들, 특히 탄수화물, 빵, 음. 칼국수, 국수 이런 거는 절대 좀 피해 주시면 좋고. 근데 또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안 된다. 왜냐면은 예, 에너지를 쓰려면 에너지 어디다 쓰시게요? 운동도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네. 양을 잘 선택해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 좋은 먹으라는 탄수화물. 거죠. 정제가 많이 된 탄수화물들, 특히 쌀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빵이랑 국수 이런 것들, 밀가루. 피자, 밀가루 이런 것들은 참 안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일단 몸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안 좋아요. 뭐 장에도 안 좋고 위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설탕도 많고 그러니까 백해무익한 것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래서 멀리 이제 해야죠. 이거 음식 정제 탄수화물 되게 줄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허기가 덜 져요. 단백질을 안 드시면 허기가 너무 져. 그냥 밥 힘 떨어지면 배가 고파서 어쩔 줄은 근데 몰라 이게 하시는 거예요. 단백질 그러면 우리가 항상 고기, 아니요. 뭐 계란 치킨, 있잖아요. 그 고구마 찐 거, 계란. 달걀이 왔어요. 예, 달걀, 예. 달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선도 있고 생선. 뭐 생선을 많잖아요. 많이 드셔야 된다 네, 생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붉은살 생선, 그러니까 고기보다는 붉은살 생선. 그런 거 참치인가요? 드시면. 네, 그러니까 아무튼 좀 그 단백질도 어쨌든 주변에서 편하게 뭐 찾아보면 너무 많죠. 콩도 있고 뭐 두부, 아니 콩 먹기 어려우니까 두부 좋잖아요. 두부 맨날 몇 팩 사다 놓고 그냥 뭐 국에 넣어서 지져도 드시고 먹고, 지져 드시고 볶아도, 그냥 예, 그대로 튀겨도 먹고. 렌즈에다 데워가지고 간장 조금 떨어뜨려서 먹어도 되고 뭐 많아요. 네. 그리고 고구마가 그렇게 좋아요. 고구마요. 네. 좋은 탄수화물인가요? 아주 좋은 거예요. 고구마에는 탄수화물도 있지만 또 파이버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하는 친구들, 장근육을 만드는 친구는 고구마를 되게 많이 먹어요. 근데 이게 저도 그래서 고구마 좋다는데 자꾸 이게 고구마가 간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고 그다음에 또 고구마를 또 고구마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제일 황당한 얘기는 있잖아요. 밥 다 먹고 저 디저트는 따로 있대요. 그다음에 과일배가 따로 있대. 그거는 나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희 사모님도 빵배는 여기 따로 저희 있어요. 사모님도 늘 그러세요. 밥 먹으면 디저트맨 따로 있다. 아니 여보 디저트맨가 어디 있어? 하나지. 근데 있는데. 그게 그만큼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놓는다는 의미거든요. 네, 네, 아니, 내가 근데 뭐- 먹을 거를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피자 한 판 먹고서 입이 텁텁하다고 김치라면 끓여 먹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제가 봤는데, 야 이건 진짜 가장 해서는 안 된 거 있잖아요. 피자에다가 김치라면이면 거의 탄수화물에 나트륨에 뭐 하여튼 좋습니다. 개운하거든요. 한 번은 괜찮아요. 한 번은. 근데 한 그렇고 번만. 그 다음에 이게 규칙적인 식사를 못하는 게 큰 문제예요. 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요즘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규칙적인 식사를 안 했어요. 정말
뭐 보통 저 아침 뭐 걸르시기도 하고 걸르고 예, 뭐 점심도 점심은 좀 뭐 간단하게 먹기도 하고 저녁에 많이 먹고 저녁에 많이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콜티졸이 막 분비가 되니까 야식. 야식을 먹게 돼요. 그런 나쁜 사이클이 있었는데 요즘 보면 정말 모범이에요. 그냥 7시에 아침 먹고 11시 반에 점심 먹고 저녁은 4시 반 5시에 먹고 이야, 그리고 이제 최고네요. 좋아하던 커피도 안 마시고 뭐 단 것도 끊고 그래가지고 제가 세뇌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을 진짜 잘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신진대사나 모든 게 좋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달라지죠. 네. 아무래도 사람이 깔끔해져 그러고. 그렇죠. 네. 근데 모르게 막 과자 먹고 초콜릿 먹고 이러면 이제 이게 겉에만 지저분한 게 속도 지저분해져요. 정말 그 생각은 지저분해져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거나 넣어주지 말자. 제발 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더 나쁜 쓰레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잠이 문제예요. 사실은 잠을 8시간, 7시간 못 자면은 네. 몸에 쌓여 있는 쓰레기들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걸 제거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근데 예전에는요, 참 잠 많이 자면 게으르다. 네. 잠 좀 그만 자라. 죽어서 잘 잠을 왜 그렇게 자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왠지 7시간, 8시간 자면은 내가 너무 많이 자는 것 같고 시간을 내가 잘 안 쓰는 것 같고 예. 그런 그런 아니면 거에서 좀 젊었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젊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경쟁적인 삶이 약간의 스트레스와 사실 젊어서 너무 많이 잠을 잔다는 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심리학 박사랑 말씀드렸더니 어떤 친구들은 경쟁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피하는 트라우마래요, 그게. 거. 과도한 잠이나 게으름은 트라우마로 나타나는 거래요. 하기 싫어서, 피하는 거죠. 피해서. 그 정신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왜 잠자는 사람 있잖아요. 예. 12시간만 그게 트라우마의 이틀마로 이틀씩 벌어지는 일이래요. 아, 피하는구나. 숨는구나. 예. 그래서 그것도 약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서. 아. 근데 사실은요, 뭐 저도 예전에 보면은 잠을 좀 적게 잔다는 걸 굉장히 좀 자랑 삼아 얘기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난 4시간밖에 안 잤어. 나는 시험 뭐 보느라고. 5시간이면 충분해 나는. 뭐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노년으로 갈수록 바뀌죠.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과학적으로 젊었을 증명이 때는 되더라고요. 괜찮아요. 경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성취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12시간씩 자고 큰일 나죠. 우리 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시니어들, 중장년, 40대 들어가면은 40대 먹어서 들어가셔도 7시간, 8시간 주무셔야 돼요. 근데 그 시니어 분들도 역시나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몸을 안 쓰시니까요. 아이고야.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루틴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제가 요즘 저도 참 그런 분들이 많이 70대인데 몸 바디 숫자가 몸의 나이가 30대, 20대가 있어요.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신체 나이가. 체력 나이가. 신체 나이는 근육이나 뼈강도 그다음에 혈압 뭐 이런 거 다 재잖아요. 네. 외모를 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신체 지수가 그런 분들은 보면 되게 건강한 생활과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 루틴하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그걸 지키시는 분들은 신체 나이가 건강해지고 병이 잘 안 생겨요. 병이 생길 생겨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본인은 알고 있죠. 내가 저지른 죄들을. 저도 사실 한 가지 죄를 매일 저질러요. 하기 싫은데 이건 고해성사 해보세요. 죽어도 뭐예요? 못 하겠는 거야. 뭐예요? 저는 우유를 그렇게 좋아해요. 우유. 그래서 제가 밤에 밥 다 먹고 혼자 제 서재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내 몰래 싹 가서 우유를 먹다 보면 3컵씩 마셔요. 그래서 살 수 없이 그걸 저지방 우유로 약간 바꿔서. 그걸 마시면 왜요? 너무 고소해. 고소하고 그 고소한 약간 마음이 시원하고 또 고소함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저지방 우유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루에 3컵은 문제고 한 컵만 마시죠. 그쵸. 또 너무 과하면. 근데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유가 어릴 때부터. 하여튼 뭐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누구나 그래서 다행히 술이 아니니까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뱃살을 하여튼 이게 퇴치하는 데는 333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333 이제 들어갑니다. 333 법칙 뭐냐면 응? 똑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동을 3주를 계속 하시잖아요. 네. 파워워킹, 인터벌 워킹, 그다음에 스쿼드, 뭐 푸시업 이런 것들을 3주면 3주를 계속 우리가 한 하시는 거예요. 20일, 예. 21일 정도만. 20일을 딱 하시면은 몸의 변화가 와요. 쉐입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느껴져. 이상하다. 왜 이렇지? 덜 피곤하고 뭔가 바지 입었던 게 약간 이게 이렇게 헐렁? 약간 조금 편해지지가 시작되는 게 3주예요. 3주가 그렇게 돼서 몸의 변화를 시작을 해요. 네. 몸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3주만 하시면. 근데 2주 하시면 안 돼요. 3주. 3주 기억하세요. 3주. 그리고 3개월 정도 하시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뭐 요즘 왜 그래? 달라졌어. 3개월이 걸려요. 야. 그리고 3년을 하시면은 이제 완전히 몸에 달라붙어요.
그럼 내가 요걸 못 넘어갔네요, 제가. 3년을 하시면 평생 갈 확률이 되게 높아진대요. 그래서 이게 333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건 단순하게 뱃살만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운동이나 모든 이 생활 습관도 비슷해요. 제가 토마토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공복에 토마토를 한번 몇 주 드셔보세요. 2주만. 3주만 드시면 나중에 사탕하고 과자 절대 안 먹게 돼요. 그 내추럴한 단맛을 몸이 알게 되기 때문에. 토마토에다 설탕을 뿌리면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저는 이상한 게 제가 죄송합니다. 어디 제가 형님들하고 콩국수 먹으러 갔어요. 네. 저는 형님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네. 아니 콩국수 여름에 너무 좋잖아요. 저는 콩국수 아무것도 안 되고 고소한 맛을 먹는데 이분들은 설탕 이만큼 아니면 소금 이만큼 넣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아니 그럼 그때 저도 소금 넣었는데. 콩국수에 설탕 소금은 무슨 맛으로 먹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안 하고 먹으니까 그 날콩을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 구수하게 우유 먹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설탕 소금 이렇게 몸에 안 좋아요. 그쵸. 소금은 아시겠지만 뭐 성인병 혈압 올라가고 안 좋고 설탕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네요. 제가 싫어하는 백종원 씨 이제 방송에 사라졌잖아요. 천만 보내버렸네요. 다행이에요. 보내버렸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333을 하시게 되면 이게 되게 좋아진다. 그리고 이 뱃살과의 전쟁, 복부 비만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단기간에 승부가 안 나요. 그러니까 복부가 제일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든 트레이너들이. 극도로 굶어서 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뺀 복부는 금방 쪄요. 당연하죠. 먹으면 바로. 바로 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안 좋고 계속적인 움직임과 음식 조절을 해서 내 몸에 에너지를 갖다가 업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 네. 코치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복부 비만하면서 지금 우리가 시작한 10시 10분부터 지금까지 배에다 힘을 굉장히 주고 저도 그러고 앉아 있어요. 네, 그러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힘들어요. 열이 나고 땀이 나는데. 칼로리 소모가 많다니까요. 이런 것도 괜찮은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배에 계속 힘을 주고 있어라. 그래서 이 패션 모델들 있잖아요. 워킹 그분들은 보통 때 걸어 다닐 때 배에다 힘을 항상 넣고 다닌대요. 평상시에도 한 번도 뺀 적이 없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분들이 유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극도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음식이 조금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그게 흡수가 빨라요. 조금 먹어도 막 살이 금방 쪄요. 얘네들이 막 세포들이 막 지방 세포들이 막 난리죠. 너무 날린 네. 거죠. 막 왔다 그렇기 막 때문에 이러고. 그분들은 항상 먹는 거는 뺀다. 그리고 항상 힘을 주고 항상 자세 똑바로 하고. 모델들이 왜 일부러 보통 때도 그렇게 폼 잡고 걷겠어요? 그게 아니라 자세를 똑바로 배어 있는 거. 에너지 소모가 커요. 그분들이야말로 이제 네. 3년 이상을 하다 네. 보면 알겠습니다. 그 사이트는 333. 이 뱃살 뽑는 거는 스케줄을 짜서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은 뭐 파워워킹 30분 하고 프랭크 3세트 하자. 화요일 날은 인터벌 러닝 한 10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클린치 한번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뭐 스쿼트하고 푸시업만 하자. 목요일 날은 뭐 파워워킹 40분에 프랭크를 하자. 이렇게 재밌게 컨비네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재밌는 제품도 하나 봤어요. 여기 보니까 그 뭐죠 헬스코리아라고 인터뷰 나오시더라고요. 네네네. 거기서 파는 자전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저 있어요. 그거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쓰세요 안 쓰세요? 쓰긴 써요. 자주? 그래도 TV 볼 때 그 소파 밑에 놓고 네. 그래도 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라도 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그런 거라도 사서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운동하는 사람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운동은 장비빨이야. 장비빨. 예. 그 얘기가 뭐냐면 어느 정도 맞죠. 그런 장비를 놔두게 되면은 내가 써야 돼. 보고 있으면 저거 돈 주고 샀는데 안 쓰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비를 걸어다 놓고 돈 빼야지. 빼야 되잖아. 그래서 계속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조금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할 시간이 없었고 내가 못했는데 이거라도 좀 하면 살짝 한 2, 30분 하게 위로돼. 되면 일단 몸을 움직이니까 예.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유산소 운동 비슷하게 하니까 도움도 돼요. 그런 것도 하나의 생활의 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서 좀 네. 찾으시고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일단은 모든 건 좀 꾸준히 333이 일단은 오늘의 결론이기도 하고 맞아요. 3주 이상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 저도 한 일주일 해놓고 왜 이렇게 어떤 효과도 없는 거지 라면서 또 잠깐 쉬었다가 또 그러니까 계속 그 반복을 했던 것 같고 네, 나쁜 사이클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운동 정도는 제가 지금 이제 3달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그 브릿지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건 그거는 이제 제가 또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서 안 하면 왜 저녁 때라도 까먹고 안 하면 하게 되고 상당히 게으르신 분이면 제일 쉬운 거 딱 픽업해가지고 등에다 바닥 대고서
드라마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스쿼트를 그러니까 정말 저같이 좀 그게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좀 쉽지 않았다 그러면 한 가지라도 플랭크라도 네. 내가 이거 3주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목표는 세워보고 싶네요. 네,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하셔야 그러니까,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이게 되고. 내 노후의 재산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자, 많이 움직이자, 몸을 따뜻하게 하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숨차게 하자 하는 됐는데 그래도 안 돼. 이게 위산 역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위산이 역류되면 여기에 위산을 막아주는 그런 조직이 있더라고요. 이게 확대되고 오픈이 돼가지고 그와 아무리 해도 위산 역류를 막지 못하는 게 노년의 삶이에요. 또 어떤 분에게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이 운동으로만은 완화는 시킬 수 있지만 그쵸, 식욕을 그쵸. 완화는 시킬 수 있지만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전문가와 네, 한번 맞아요. 요청을 드려보고 뭐가 좋은지 음.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유익하셨죠? 자, 333 기억하시면서 뭐 지금까지 좀 흐지부지 저처럼 또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부터 하죠. 뭐 3주. 지금부터 3주면은 이제 한 7월 말 그러니까 이제 잘해볼게요. 7월 말이나 코치님이. 8월 초에 저희가 코치님. 한번 이벤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그러니까. 부트캠프예요. 이건 오. 지난번처럼 하는 게 아니라 부트캠프. 그래서 오. 이제 집에 있는 연장들 가져오시는 거예요. 깔판 가져오고 뭐 다 가져와서 우리 같이 한번 운동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잡아드리고 그거 해주셔야 돼요. 그걸 한번 하시자고요. 네, 플랭크가 내가 등에 힘을 좀 잘 주고 있는지 네. 손에 무리하게 네. 힘을 주고 있지 않은지. 왜냐면 그 플랭크나 이런 거 하시다가 팔이 다치세요. 네. 뭐 팔이 아파서 못해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과 관심 다음번에 이제 보내주시면 진짜 만나야죠. 부트캠프를 할 거예요. 오, 집에서 쓰는 거 다 좋다. 가져오셔야 운동복 돼요. 차림으로 운동복 만나는 차림은 거죠. 자기 거 가져와야 편하게. 돼. 자기가 늘 갖고 그럼 이제 그걸 보고서 제가 새 장비 안 사고도 어떻게 하시는지 가르쳐 드리고 재밌잖아요. 오, 그러면은 좋다. 이런 캠프는 없었죠. 우리 뭐 항상 약 새로운 가지고 가는 건 있었지만 아니에요. 운동 장비 가지고 가는 네, 거는 자기 거 가져와서 음. 모르는 거 배워달라 그러고. 그쵸. 예, 좀 뭐, 쉽게 하는 방법은 없겠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되게 웃긴 게 집에서 남자고 여자고 제일 운동하시다가 안 쓰고 놔두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엽기들, 아령들. 아령. 저쪽 가면 쫙 있어요. 저도 있네요. 먼지가 하얘. 쓰지도 않아. 저걸 어떻게 하지? 저도 버릴 수도 있네요. 없고. 이사 갈 때 짐이에요. 완전 무겁긴 왜 이렇게 또 왜 무거워? 이렇게 또 무게별로 다 있어? 그렇죠. 다 샀죠. 풀세트로. 그 마음의 위로는 돼. 저게 있다.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하여튼 다음번에는 우리 코치님이 정말. 물병이라도 들라 그랬는데.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다음에도 우리 또 자극도 받고 건강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스타일 코치 브라이언 존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다음 주에 뵐게요.